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은요, 도시농부 들어보셨나요? 집은 도시에 있고 출퇴근으로 농사를 짓는다. 오늘 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지금 도시농부 생활하고 계시는 홍정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째 도시농부 생활을 하고 있는 홍전기입니다. 네. 이 홍정기 선생님은요, 은행권에서 25년 근무하시고 희망퇴직으로 나오셔서 도시농부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홍 선생님은 퇴직 전에 퇴직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한 6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찍 준비하신 편인데,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퇴직 전에 퇴직 이후를 내가 어떻게 살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박사를 준비를 하셨는지요? 퇴직을 하고 나서 사실 재취업을 한다 하는 그거보다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그 경력을 연장선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박사 코스를 선택을 했었고, 네.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20년간 쌓인 누적적인 결과를 포함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해서 전공도 그 부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후에 그 박사를 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재취업을 안 하시고 어떤 분야를 생각하셨는지요? 재취업은 당연히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경력을 풀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일단은 강의, 책을 쓰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컨설팅 이런 방향을 잡고 고민을 했었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석박사를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 홍 선생님은 이제 인사 쪽 업무를 쭉 오랫동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 관리를 박사를 하신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책도 내셨다고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저는 그 인사관리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 반대말 팔로우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책 이름이 창조적 팔로우십이라고 한때 그 창조가 유행했을 그 시기입니다. 창조적 팔로우십이라는 책을 1인 출판사를 이제 직접 설립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책인데요. 그 간단하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 이런 코스를 통해서 조직의 리더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리더가 되는 자격 조건이라 리더가 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책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리더가 되기 이전에 부하 직원으로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은 사실 없다고 봐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포커싱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의 경우는 리더십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팔로우십 어떻게 보면 부하로서의 조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주 내용이네요. 그렇죠. 부하로서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내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현재 화두가 되는 MZ 세대들이 직장 문화에 좀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MZ 세대가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면도 있지만 조직 문화에 젖어드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팔로우십이. 그래서 리더는 어떤 일정 시간이나 일정 과정을 겪으면 자연히 올 수도 있겠지만, 팔로우십은 리더가 되기 이전에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로 지금 8년째 사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놀랍잖아요. 이게 사실 인사관리 박사님이세요. 인사관리 박사님이신데 이 8년째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전문적인, 이분은 인사관리 박사님이시다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MZ세대가 그 바람직한 모습인지, 우리 60년대생, 그러니까 5060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에서는 상사지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MZ 세대들이 똑똑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어떤 앞으로 이렇게 매진하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은 또 조직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접점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직장 상사들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리키고 이런 부분을 저는 팔로십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5060 분들이 이제 MZ 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는, 그죠? 그렇죠.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혹시 뭐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시중에서 구매하시긴 어렵습니다. 절판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사관리 박사님이 농사를 짓는다. 퇴직 전에 어떤 계기로 이쪽 일을 농사 짓게 되셨는지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뭐 당연한 과정이 1, 2년 노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놀기 위해서 집 근처에 아지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주변에 친구 지인들하고 그 삼겹살 구워 먹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 1차, 2차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마침 이 도시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저의 아지트를 교육 장소로 제공을 할 계기가 됐어요. 이런 것 같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기를 만든다는 게 뭐 재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배우든지 뭐 자격증을 따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우리 홍쌤은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1, 2년을 쉬시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지인들과의 교류할 만한 장소를 직접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나신 분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도시농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쪽 일을 전혀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어쨌든 인사관리 박사님으로서 내가 이제 인사 쪽으로 뭔가 좀 강의하겠다 이렇게 좀 가셨잖아요. 세팅 이제 내가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어떠셨어요? 박사까지 하셨는데. 도시농부란 단어도 사실 처음 듣는 단어였고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죠. 근데 저희가 MBN 방송에 자연인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사실 그거 보는 순간 한국인 당연히 DNA가 꿈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기울여졌던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우리 5060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하여튼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로망을 가지잖아요. 어떤 로망이 있나요, 이게? 일단은 도시에서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런 로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던 농사 생활을 겸하니까 그게 도시농부로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박사까지 하셨는데 그거를 딱 그냥 접으셨네요, 마음을. 완전 접은 건 아니고 현재도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블로그 하시고. 네,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팔로워십에 관련된 자료들도 올리고 글도 쓰고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외부로 강의나 뭐 그런 건 안 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는 도시농부 이 활동에 좀 치중이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희망퇴직 공고를 받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후에 이제 어떤 진로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참고로 저는 희망퇴직을 공고받은 건 아니고 제가 손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퇴직을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 직장 다니면서 누구나 뭐 임원도 되고 승진도 생각하고 항상 그게 필수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금융권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최초로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제가 또 지근거리에서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이 퇴직을 준비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그러면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퇴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차피 조직에 속해 있으면 언젠가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준비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닥쳐야 할 일이라고 체념을 하시고 지금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조사도 해보시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직 당시에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빚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다행히도 그 퇴직 시점에는 좀 한 두세 가지가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예. 그 하나는 우리가 되게 집을 갖고 있을 때 대출이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을 다 갚았어요. 아, 대출을 하여튼 뭐, 정리를 하셨네요. 예,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저 와이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을 했고 아, 예. 그때 당시 와이프도 직장을 같이 다녔는데 네. 같은 날 퇴직 서류를 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닌 건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 희망퇴직 문서가 딱 띄워졌을 때 동시에 같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우격다짐이나 뭐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뭐 거의 없었다고 아, 봐도 좋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따님이 두 분 계신데 예. 따님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요? 실제 두 딸하고는 뭐 사전에 이런 이야기는 못했고,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둘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두 분이 이제 동시에 퇴직을 하시니까. 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지금까지 두 딸도 다 이제 취직을 해서 나름대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도 크게 집안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들하고 특히 이제 사모님하고는 정확하게 이 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두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신 건데 여기에서 그 1년 반 동안 쉬시겠다. 1년에서 2년 정도 쉬시겠다 하셨잖아요. 실업급여도 받으시고 저는 실업급여를 자발적 퇴직이시라서 아니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시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국가의 빚은 지기 싫어서 이제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홍정 교수님 그 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어떻게 도시농부로 하시게 됐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2부에서는 이분이 이제 도시농부로서 이제 8년째 생활하고 계신데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